허승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제 안동시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됐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경제도시위원회에 선임되고 의회 운영위 선임 및 부위원장에 선출이 되셨던데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직책인 만큼 의회 협치를 포함해서 또 지역구 현안 해결과 더 나은 안동시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겠고요.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민선 9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 3번의 행정통합 시도가 모두 실패했었습니다. 네. 지난 실패를 성찰하고 더 나은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어떤 준비와 성찰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국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먼저 이철우 경북지사님 취임사에서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언급하셨고 또 추경호 대구시장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통합이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네. 경북도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셨고요. 네. 또 최근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실무진이 만나서 이 협의하는 단위를 부단체장으로 격상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도의회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경상북도는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2028년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행정통합 얘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2020년 때부터 얘기가 언급이 됐던 건데 과거 논의는 어땠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1차 통합 논의가 이제 2020년경 코로나 시기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주도로 추진되었다가 네. 공감대를 많이 못 얻어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2024년 5월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국을 다녀온 이후 갑자기 추진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간에 좀 이견이 있었고 특히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도청 신도시 문제 때문에 격렬한 반발이 있었는데 또 계엄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죠. 그러다가 작년 12월에는 대통령이 그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행정통합을 또 언급하면서 네. 또 경북지사가 화답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에 추진되다가 도의회에서는 의결됐는데 국회에서는 실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번의 실패가 있었고 네. 그 사이에 광주 전남 특별시가 출범했고 그렇죠. 이번에 4번째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 논의 당시에는 어떤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건가요? 그 쟁점이 한 수십 가지 되는데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3가지로 말씀드리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특별법이라는 이 행정통합 이 방법이 과연 주민들에게 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복지 관점에서 과연 보탬이 되느냐인 거예요. 네. 이거는 반대냐 찬성을 떠나서 과연 합치는 게 더 좋은가 했을 때 이제 재정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이 되면은 그 정부로부터 교부세라든가 각종 특례 등이 따릅니다. 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재정이 하나의 주머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른 광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감소라든가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과연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수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느냐 네. 이런 그 쟁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사례를 살펴본 공공기관 연구에 살펴보면은 네. 재정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효과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쟁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지의 관점에서 네. 이제 특별법의 핵심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특례 지자체장에게 넘긴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각종 개발 특례를 부여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한다는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 헌법상의 그런 환경권과 국가의 의무를 과연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더 좋은가 했을 때
프랑스라든가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과 환경관리 체계는 일반법 중심, 즉 국가 중심으로 가고 네. 또 지방분권이랑 조율을 이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는 과도하게 특례 규정이 좀 많았지 않느냐. 네.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떼어줄 권한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지니고 있어야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어떤 쟁점들이 하나의 그런 토론거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건데, 그리고 특히나 경북 북부권은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경북도청 신도시 문제, 특히나 통합청사 위치 문제를 두고 반발이 컸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반대 이유였죠. 네. 수십 년간 논의를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도청을 경북 북부 지역으로 옮겨왔는데 2020년 처음 통합 논의할 때만 해도 뭐 지사님께서 워싱턴이 행정 수도, 뉴욕은 경제 수도니까 네. 안동 예천은 행정의 중심, 뭐 대구는 경제 수도 이런 구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통합 논의에서는 이 청사 위치가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내 균형 발전이라든가 북부 지역에 대한 어떤 고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합의가 안 됐던 것이고요. 그 해외의 많은 어떤 지역도 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가 불일치한 사례가 많은데 네. 왜 그 최근의 통합 논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거나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한 대안이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통합 논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북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도청 신도시 문제 또 통합청사에 대한 어떤 위상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뭐 네 번째 논의가 되는 건데 또 다른 쟁점으로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지방의회에 대한 쟁점이 있었죠. 네. 현재 대구시 의회가 36석, 경북도회가 64석입니다. 네. 30석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인구는 15만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통합이 됐을 때 이 의원 정수 문제가 예민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울릉이라든가 영양, 청송군 점점 인구가 감소가 돼서 그렇죠. 도의원 한 명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논의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의 경북도 의회랑 대구시 의회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두 시도에 다 모두 90% 이상이 특정 정당이거든요. 네.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돼서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합을 했을 때 강력한 통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냐. 네. 뭐 이런 논의를 너무 졸속으로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논의할 때 잘해야 되는 거고 네. 특히 경북 북부 지역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대표성에 문제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경북은 경북대로 의원 정수 축소 문제고 또 대구는 대구대로 의원 정수 확대가 쟁점인데 결국엔 이 논의를 해나갈 때 지난 실패 사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실패를 했으면 성찰하는 요선이에요. 2020년, 2024년, 2025년 세 번 다 추진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책임지는 정치인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를 성찰을 하고 왜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반발했는가? 그렇다면은 좋은 통합이 있고 나쁜 통합이 있고 이상한 통합이 있죠. 이제는 통합이냐 아니냐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할 게 아니라 경상북도 의회 또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시군과 시군의회가 네. 미리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쟁점들을 토론하고 공론화해야 제대로 된 통합 논의가 가는데 또다시 졸속으로 과거의 문제들을 그대로 반복한다면은 결국 또 파국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실패를 충분히 성찰하고 논의를 이끌어야 되지 않는가 네.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청사 방안 논의에 대한 공론화 자리가 있었어요. 네. 여기도 이게 뜨거운 쟁점이에요. 지금 청사가 음. 3개가 있습니다. 어허. 광주광역시에 있는 청사, 네. 그 다음에 원래 전남도청이 있었던 무안청사, 그리고 순천 지역에 있는 동부청사가 있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이 세 군데를 그 통합시장이 순회 근무를 하고요. 네. 이 확정이 아니에요. 뭐 주 소재지는 법적인 소재지는 두지만 네. 지청사 자체를 두지 않는 뭐 이런 방안을 그 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지금 이게 뭐가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이 청사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첨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살림을 합쳐놓고 이제 그 청사 방안을 막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전남과 광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도 막 네. 반영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살림을 합치기 전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통합 논의를 했던 광주 전남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네. 이렇게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위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 논의가 아니라 우리 대구와 경북의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 논의를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좀 열어야 되고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시군과 시군의회도 지금의 이런 통합 논의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허순규의 녹색 희망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통합, 나쁜 통합, 이상한 통합이 있죠. 경상북도의 목표대로라면 2028년 4월 총선 전에 마무리한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막 치열한 갈등이 있기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경북 북부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에서 통합 논의를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충분한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